85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85페이지 3번 보니까 뭐가 나오죠? 분할이 나옵니다. 자, 분할과 관련돼서는 저기 봐봐요. 자, 분자가 무슨 분자예요? 나눌 분자. 그렇죠? 그러면 나눠보죠, 뭐. 자, 여기가 이제 7이에요. 이렇게 나누니까 이게 분할입니다. 그러면 요건 7, 여기는 뭐가 돼요? 7-1이죠. 요 7-1은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자, 7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자, 형성적 혈액이라고 딱 써놔요. 자, 그러면 7-는 7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걸 형성이라고 그래요. 형성. 그래서 이제 분할은 무슨적 혈액이 있다? 형성적 혈액이 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분할이란, 그러면 다시 한번 개념을 잡자고요.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줄 한번 닦아놔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밑줄 닦아놓고요. 자, 그러면 거기 영어 정리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영어 정리를 거기 딱 해놨는데,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응용을 좀 해놔요. 기초공사를 좀 해놓으세요.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공유물 분할 전국권. 저렇게 딱 써놓고 좀 여백을 좀 더서 두 번째. 자, 요 세 개를 좀, 자, 기초공사를 좀 하자고요. 공유물 분할 전국권,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에서 공통점 뭐예요? 분할이죠, 분할. 자, 그러면 이걸 좀 활용해 먹어요. 그러면 여기 분할은 무슨적 혈액이 있다고 그랬어요? 형성적 혈액.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공유물 분할 전국권은 청구권일까요? 청구권이 아닐까요? 청구권이 아니라 이거는 형성권이야. 옆에다 하나 써놔요. 밑에다가. 이때는 형성권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는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야. 자, 형성권이란 그러면 또 개념을 하나 잡아요. 이렇게 써놔요. 일방적 자,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건 무슨 건이다? 형성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러면 무슨 판결일까요? 이거는 형성 판결이 되네요. 형성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워낙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거는 별표가 그래서 3개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야. 이 소라는 것은 재판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이제 분할이 포인트죠. 그럼 무슨 재판을 해달라는 거죠? 형성 재판을 하라는 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형성의 소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러면 형성권,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다시 한번 잡고요. 공유물 분할에서는 무슨 소? 형성의 소. 소라는 것은 재판이라는 뜻으로서,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참고용으로 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학청 판결의 종류. 이걸 반드시 우리가 요번 달 코스에 확인해 놓고 가야 됩니다. 학청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3종류가 있었어요. 자, 민사재판은 3종류 판결이 있어요. 자, 여기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확인, 형성 판결이야.
자, 근데 자꾸 이렇게 이제 봐봐요. 우리가 잘못 외워서 판결의 종류 그럼 몇 종류냐? 그러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확정 판결, 형성 판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은 뭐예요? 읽어봐요. 확정 판결이야. 방망이를 3번 두드리니까. 그러면 요 3가지의 공통점은 무슨 판결이다? 확정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판결인지 봐봅시다. 자, 봐봐요. 자,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7천만 원을 이행하라. 무슨 판결이? 이행 판결. 요 청구 취지의 무효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요 청구 취지에 어떠한 권리가 형성된다. 무슨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 그러면 형성 판결의 종류는 자, 형성 판결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 시험 범위 안에서. 요거예요.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공유물 분할 판결 민법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그냥 우리가 그냥 끌어오지 말고 분할은 무슨적 효력이 있다? 형성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형성 그러니까 뭐예요? 분할은 뭐예요? 형성.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무슨 건? 형성권.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에서는 형성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그러면 형성 판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걸 빨리 외워둘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요.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분할.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면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89페이지로 가봐요. 자, 89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죠? 합병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합병 자, 합이 뭐예요? 합치는 거죠. 그럼 여기 봐봐요. 몇 필지? 자, 두 필지. 여기가 8이다. 여기가 8-1이다.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합병이란 몇 필지 이상을?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일단 줄 한번 닦아놔요. 자,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거기에다 줄 닦아놔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그러면 여기 한번 합병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뭘까요? 자, 그럼 봐봐요. 몇 필지를?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러면 합병은 증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두 필지를 합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합병은 증명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없어졌죠. 그러면 여기에 없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읽어봐요.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 결반 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합병도 마찬가지.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형성적 효력이 있다. 자, 89페이지. 합병은 형성적 효력이 있다. 그럼 합병도 봐봐요. 이거 없어지는 과정도 형성 과정이거든. 그래서 합병은 무슨적 효력이 있느냐.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형성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한번 봐봐요. 자, 분할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그럼 증이네요. 합병은 뭐예요? 줄었죠. 감이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먹을 수 있는지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전세금, 정감, 청구권. 읽어봐요. 더 청구권이란다. 형성권이야. 그래서 전세금, 정감,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형성권이라는 거야. 형성권이란 일방적 어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거든. 그럼 주인이 전세금 정액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세입자는 안 올려주려면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금 정액 청구권은 무슨 권이다?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형성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민법 등기법에서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럼 활용을 해 뭐라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출발을 기초로 하기 위해서 분할은 늘어났다. 그럼 합병은 감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세금, 정감,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나머지는 이제 감이라 잡아놔요. 자, 봐봐요. 자, 요 토지는 누구 토지? A 토지. 요거는 B 토지야.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있단다. 소유자가 다르니까 합병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합병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뭐 해야 돼? 동일해야 되겠죠. 동일성이죠. 그럼 이때는 그러면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몇 필지인지 한번 봅시다. 요거는 세 필지죠. A죠. 그러면 요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있단다. 떨어져 있잖아.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읽어봐요. 자, 무슨성? 연속성. 그러면 집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무슨성이다? 연속성이야. 이게 작년에 등기법과 관련돼서 연결이 됐거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되고요. 일단 이런 거를 이제 끌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합병의 개념 정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이다 몇 필지 이상을?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을 뭐라 그래? 합병.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자, 27회 때 2.5점짜리 보죠. 합병이란. 어때요? X죠. 어디가 틀렸어요? 시작 중요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잠깐 실수해서 틀리는 거지 모르고 틀리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빠서.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게 해서는 뭡니까? 여유가 있으면 전부 합격할 수 있어. 근데 요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령. 고무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저는 안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실력 없어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요령이 없다라는 거야. 정말로 공부하는 요령, 문제 푸는 요령이 없다라는 거야. 저는 공인중개사는 실력은 실력으로 안 봐요. 그래서 뭐예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올해 이제 12월 달인데 1월 달에 뭐예요? 1월 달 요 12월 넘어가기 전에 뭐 하고 확실히 하고 들어와요? 주변 정리 확실하고 들어오세요. 이제 주변 정리. 그러니까 이 주변 정리가 안 되면 1년 동안은 이제 한 1월부터는 이제 주변 정리 확실히 하고 들어오자고. 이제 송년회 보낼 거 다 보내고 1월 달부터는 새해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하자고요. 주변 정리 확실히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뭐예요? 아침 10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이 있어요? 자, 7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7시까지. 앞으로 6시 아니면 7시, 6시 반, 7시. 자, 그러니까 주변 정리 확실하고 들어오라고. 주변 정리. 10시부터 2시까지는 뭐예요? 공시법령. 그 다음에 3시부터 아마 6시까지는 아마 민법, 요약, 기본서로 아마 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주변 정리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1월 5일부터 민법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기본서로. 그러니까 원장님은 뭐예요? 예약식으로 하시고 저는 이제 기본서로 토요일 날 우리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정리 확실히 하고 돌아오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잠시 쉬었다 갔어요. 읽어봐요. 자, 분할 보는 거는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조건반사야. 정리 확실히 하라고. 자, 그러면 읽어봐요.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조건반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건반사로. 자, 그러면 분할과 합병의 공통점은 무슨적 혈액이 있다. 형성적 혈액. 오케이. 이번 달 고사 목표 달성. 거기까지만 딱 해놓으면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91페이지 5번에 무슨 변경이 나오죠? 제목 변경이 나오네. 자, 제목 변경이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뭐냐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이제 필제예요.
한 필지. 그러면 여기에 됩니다. 되라는 지목이 있었죠. 자,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무슨 변경을 가져왔어요? 지목 변경. 이거 읽어봐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목 변경에서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제일 많이 청량한 거. 뭐라고 써놨어요? 청량 X.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검은 지목 변경이란 거기에 밑줄을 다 꺼놔요. 지적 공부에. 거기만 줄 거나요. 지적 공부에. 딴 거는 줄 안 꺼놔도 됩니다.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받고 등록할 때만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목 변경은 조건 판사로 나와야 돼. 지목 변경은 그러면 자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받고 등록할 때만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그 정도만 이번 달 코스에 딱 잡아두면 돼요. 나머지는 4배로 더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6번 한번 찾아봐요. 뭐가 나와 있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찾았어요? 예.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이번 달 코스에 딱 개념 하나 잡아야 돼. 가서 이제 줄 한번 딱 깔아봐요. 자,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행의 배나 등으로 바다로 든 경우로서 거기에다 줄 한번 딱 깔아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거기 앞에다 1이라고 딱 써놔요. 1.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라고 딱 써놔봐요. 그러면 자 지적 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바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2개를 외워봐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토지의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뭐 된다? 읽어봐요. 말소된다. 자, 시간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자꾸 숙지해봐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자, 그러면 됐어요? 그럼 한번 읽어봐요. 첫 번째,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두 번째, 다른 토지의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만 뭐 된다? 말소된다. 그러면 거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우측에 봐봐요.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그림을 2개 그려봐요. 자, 보고 그리세요. 요렇게 그려봐요. 요게 뭐냐면 조그맣게 그리면 돼요. 요게 이제 바다. 요것도 이제 뭐예요? 바다. 요게 이제 하천이죠. A토지. 요게 이제 전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요게 자, 뭐 답이라고 딱 해봐요. 답. 자, 그러면 이제 2가지를 한번 갖다 붙여보죠. 그러면 요거 이제 여기 첫 번째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두 번째는 다른 토지의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어느 날 해일이 왔어요. 자, 육지가 바다로 돼버렸어. 그러면 자, 첫 번째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토지의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건 첫 번째. 자, 지적 공부가 말소되네. 말소. 자, 그러면 등기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등기부 폐쇄되네. 폐쇄. 자, 이번에는 운 한번 봅시다. 여기 뭐예요? 하천이겠죠. 하천. 어느 날 장마철에 와서 이렇게 뭐예요? 하천 부지가 돼서 무슨 지죠? 포락지. 그렇죠. 포락지. 자, 그럼 한번 2개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답이 뭐로 바뀌었어요? 답이 뭐로 바뀌었어요? 하천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봐봐요. 첫 번째 읽어봐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읽어봐요. 다른 토지의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러면 이때는 지적 공무는 말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요거는 지적 공부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지적 공부 말소가 안 되네. 근데 등기부는 폐쇄가 됩니다. 등기부는 폐쇄가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그러면 이거는 지목 변경을 가져올지언정 뭐야? 지적 공부는 말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록 말소와 관련돼서 하천 부재화된 것 이거는 지목 변경을 가져오는 거지 지적 공부는 말소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육지가 뭐가 됐어요? 바다가 됐죠. 요거는 하천부지화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적 공부는 말소되지 않아. 왜? 여기 두 번째 봐봐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지적 공부와 말소되고 요거는 지적 공부와 말소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등기부는 뭐가 되죠? 폐쇄가 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지적 공부와 말소될 때 기분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A는 기분이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물이 빠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길이. 그래서 신청 기간을 좀 길게 두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가서 90일 찾아요. 90일. 요건 90일. 자, 그 밑에 가면 가로 2번에 말소 신청과 관련돼서 그거 한번 줄 한번 닦아놔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말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요 90일이 논점이야. 90일. 딴 거는 60일이지만 요거는 90일이 논점이라는 거야. 근데 요 사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며칠? 90일. 그러면 요 사람은 그러면 기분이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거기 앞에 봐봐요. 뭐예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자주 출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며칠이다? 읽어봐요. 90일. 90일은 90일인데 뭐예요? 사유가 발생한 날이야? 통지 받은 날로부터야. 통지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에 그 정도는 우리가 캐치하고 가셔야 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두 번째 다른 토지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며칠? 90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번 달 코스는 거기까지는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다시 돌아와서 바다가 뭐예요? 한자로 건집의 해죠. 그래서 우리 강학상 여기에다 써놔요. 해. 라고 쓰나요? 해면성 말소. 그래서 해면성 말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가로 열고 무슨 말소? 해면성 말소. 다시 이렇게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면 이번 달 고생에는 반드시 이제 정리해 둘 거. 다시 한번 잡아 놓죠. 자, 그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요거 두 개는 잡아 놔야 돼. 읽어봐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두 번째는 다른 토지의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만 뭐 된다? 말소된다. 그 정도만 좀 잡아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봐요. 분할이란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합병.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할 때 그때만 지목 변경해요.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토지의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만 뭐 된다? 읽어봐요. 말소된다. 그 정도만 이번 달 것을 딱 정리 정돈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제3절 신청이 대입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지이동. 제3절 찾았어요? 그러면 제3절과 관련돼서 그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다가 제3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그 옆에 토지이동 신청권자, 원칙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사업, 사업 시행자, 대의 신청.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이게 바로 대의 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딱 정리정돈 해놔요. 원칙은 토지 소유자, 애외,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자, 대의 신청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이게 무슨 신청이죠? 대의 신청이야.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거는 별표 하나짜리예요. 별표 하나. 자, 올해 대의 신청은 그대로 유지시켜 놓으세요. 작년에 이제 올해 그래서 이거는 별표가 5개야. 별표가 5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도시개발사업은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읽어봐요.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 몇 자예요? 5자. 그럼 뭐라고 써요? 5자. 그리고 앞에다 딴 색깔로 이렇게 일자를 써요. 그럼 며칠에 신고한다? 15일.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이게 무슨 신청이다? 대의 신청. 그러면 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그렇죠. 통지. 좋아요. 요거는 소유자가 모르니까 얘네들은 요 밑에다가 써요. 그래서 통지해줘야 돼. 그래서 통지. 누구한테 통지해줘야죠? 토지 소유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윤곽이 잡혀야 돼. 체계를 외울 때.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28회 때 작년이네요. 담증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 소유자 모르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알도록 뭐 해야 돼? 통지해줘야 돼. 그러면 대의 신청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의 무슨 해서?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무슨 신청이죠? 대의 신청이죠. 그러면 소유자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통지. 이렇게 해서 제3절과 관련돼서 딱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러면 거기 봐봐.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지. 자, 1번에 그러면 신청의 대의. 원칙이야, 애야? 애외죠. 그래서 애외야. 애외. 옆에다 써놔요. 애외. 그러면 거기 1번에다가 그러면 자, 별표 5개 딱 해놓고 다음 달 코스에 외울 수 있도록 암기 이제 코드를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봐요. 2번에 가니까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그럼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가. 그렇죠. 사업의 시행자. 별표 딱 하나 놓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원칙이야, 애야? 애외. 그래서 여기 봐봐요. 애외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칙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 A적으로 읽어봐요.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 대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그러면 일단은 거기 95페이지 한번 3번을 한번 가봅시다. 자, 잘 따라오고 있네요. 자, 95페이지 3번 도시개발 사업의 신고. 그러면 요 1번 동그라미 1번에서 중심키는 어딜까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줄쳐놔요. 며칠? 15일. 자, 지적소관청 줄 한번 써놔봐요. 그러면 요 1번 지문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누구한테 신고하죠? 지적소관청. 그럼 자,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15회 때, 26회 때 2.5점짜리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그러면 거기 도시개발 사업의 신고 옆에다가 우리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옆에다 참고용으로 한번 써봐요. 자, 모든 토지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주 좋아요. 자,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자, 오늘부로 세 번째 하는 겁니다. 벌써. 자,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이건 완전 윤곽을 잡아놔야 돼요. 이거 무슨 표시? 토지 표시.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적어놓고, 자, 이거 한번 해봐요. 올해 출제된 거죠. 집어는, 자, 집어입니다. 어때요? X죠.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어때? X. 누가 정하죠? 지적소관청이. 이제 많이 실력 붙었네요. 아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몇 필지죠? 네 필지네. 이제 네 필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싹 갈아엎어요. 뭐가 달라졌죠? 이거 봐요. 토지 표시. 그럼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이제 문제 나가봐요. 그 앞에. 자, 도시개발의 토지개발 사업의 진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된다. 어때? X.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 지적소관청이. 26회 때 2.5점짜리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요걸 그대로 외우면 괜찮은데 만약에 외우지 않으려면 요걸 기초과학 중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의미를 잡아놔야 이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왜 나올 수 있는가 논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세 군데가 밑줄이 딱 꺼져 있어야 돼. 뭐예요? 사업의 시행자. 며칠? 15일. 누구한테 신고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 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책을 보면 알아요. 밑줄 딱 꺼져 있는 거 보면 벌써 밑줄만 봐도 뭐예요? 사람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잡아둬야 된다라는 거. 자, 이번에 도시개발 신청 대상 지역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한지 동그라미 쳐놔봐요. 한지.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한지가 뭐예요? 한지가 바꾸는 거죠. 뭘 바꾸는 건데요? 땅을 토지를 형지를 바꾸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아는 게 아니야. 한지. 그러면 거기에다 꼬리표 붙여서 뭐라고 써놨어요?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 이게 바로 한지 처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이거 항상 한지 처분 그러면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 이걸 뭐라 그래? 한지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난번에도 그냥,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몇 회에다가 하나 써놓으실래요? 어디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을 단독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물상보증인.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는 것. 이게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이에요. 물상보증인. 자,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는데 뭐는 없다? 채무는 없는 것. 그러면 여기 아까 형성권을 뭐야 간단하게 줄이면 뭐가 될까요?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건? 형성권이라는 것. 권리는 존재하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건? 형성권. 그러면 여기 봐봐. 읽어볼래? 그러니까 일방이잖아. 일방. 일방적 어서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건? 형성권. 그러니까 자, 이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한지라는 것은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뭐예요? 책임은 있는데 채무는 없는 것. 형성권이란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형성권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건 쓰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A는 뭐는 없어요?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A는 점유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게 바로 A인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혼인신고를 해야 돼. 혼인신고. 그래서 혼인신고 해야죠. 그러면 혼인신고가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바로 공시야. 그렇죠? 공시.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혼인은 다 해요? 할 사람만 해요? 할 사람만.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 성립 요건이 되는 거야. 특별 성립 요건.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법이 재밌다라는 겁니다. 법이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물상 보증인 그러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도록 자, 책임은 있는데 뭐는 없다. 채무는 없는 것. 이게 깔려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형성권이란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무슨 건? 형성권. 그렇게. 그러면 한지란 다시 한지란 뭐예요? 강제 처분 플러스 뭐예요? 교환. 이걸 뭐라 그래? 한지. 그 정도 이제 깔아놓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깔아놓은 이유는 혼자서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책을 읽어도 돼. 이런 걸 깔아놓으면 한지라는 것은 강제 처분 플러스 뭐라 그런다? 교환.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까먹지 않도록 자꾸 집에 가서 외우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제4절. 자, 96페이지 제4절. 무슨 변경? 축적 변경. 올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요? 축적 변경 절차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절차 부분이 안개 하나가 줄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라고. 그러니까 올해 축적 변경 절차가 2.5점짜리가 나왔거든. 그나마 다행이에요. 올해 만약에 축적 변경 절차가 안 나왔다면 올해 마르고 닳도록 또 외울 뻔했습니다. 근데 올해 축적 변경 절차는 많이 출제한대요.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이 10%도 안 돼. 그러면 주로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는 개념과 축적 변경 위원회 쪽에다 초점을 맞춰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 자, 그러면 축적 변경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축적 변경이란 무슨 도? 자, 줄 한번 쳐놔요. 무슨 도에? 지적도. 그 지적도라는 걸 형광펜 딱 쳐놔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거기 밑으로 딱 까놔요. 그럼 결론적으로 축척 변경이란 무슨 도에?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무슨 도에? 지적도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그러면 거기 의 부분 옆에다가 1번의 의 부분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임야도는 포함되지 않아요. 임야도는 항상 축척 변경은 임야도는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잡아야 돼. 그럼 봐봐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이게 이제 능력이야. 봐봐요. 어떤 사람은 활용해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활용을 못해 먹는 사람이 있거든. 봐봐요. 어때요? 축척 변경의 도면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OX, X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여기가 틀렸죠. 도면에. 그렇죠. 도면은 두 종류가 있죠. 무슨 도? 지적도, 임야도가 있어. 그럼 요즘은 X가 된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봐봐 이렇게 나오면 10명 중에 9사람 틀려버려요. 9사람 중에 10명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도면은 두 종류가 있잖아. 무슨 도에? 임야도와 지적도. 그러면 축적 변경 임야도는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면 많이 틀리는데 이렇게 나오면 또 상황이 또 역전이 돼요. 봐봐요. 축적 변경이다.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도는 임야도에.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내. 왜? 임야도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X도다. X가 돼. 축적 변경은 뭐는 제외된다? 임야도. 그러니까 이게 실력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야. 실력 차이가. 자, 이번에는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지적도에 이제 관심을 놨어요. 지적도에. 자,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틀렸죠? 왜 틀렸어요?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그건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살짝만 바깥층이 놓으면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여기 봐. 500분의 1은 대축적에서 축적이 대.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대에서 서로 가는 것은 축적 변경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다시 축적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거. 무슨 변경? 축적 변경. 그렇게 돼. 자, 그러면 거기 오른쪽 2번을 가보죠. 그럼 축적 변경의 대상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대상. 대상은 거기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Y. Y가 뭐예요? 그렇죠, 써요. 왜? 왜라는 뜻이야. 왜? 그럼 축적 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축적 변경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듣고 밑줄만 그려면 되겠네. 이거는 그냥 이번 시간에 그냥 안겨고 가버립시오.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을 비교를 해볼까요? 요게 대예요, 소예요? 대, 요거는 소죠. 축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합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축적이 다르니까. 그러면 축적을 통일화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축적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통일성을 기한다라는 거네. 그러면 대에서 서로 가요? 소에서 대로 가요? 소에서 대. 그러면 600분의 1을 500분의 1 축적으로 혼쳐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가 높아져? 정밀성이 높아지네. 그러면 축적은 두 필지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여러 필지가 축적이 다를 때 관리가 잘 되겠냐고. 읽어봐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읽어봐요. 통일성, 정밀성, 관리. 또 듣고 그냥 생각을 하나 주면 돼요. 그러면 축적 변경의 대상에서 1번 가봅시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서 키워드가 어딜까요? 규모가 작아서. 찾았어요? 규모가 작아서 키워드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거네. 자, 동그라미 2번에 하나의 지번 부역에 서로 다른 이 키워드죠. 그러면 도면에 뭐예요? 정밀성. 그래서 통일성이죠. 통일성 붙여놓고 그럼 밑에 뭘 잘하기 위해서? 관리.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 정밀성과 통일성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왜 축적 변경을 합니까? 그럼 읽어봐요. 통일성과 정밀성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끌어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외울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거지. 요거는 뭐 지금 해둘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축적 변경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야. 자, 축적 변경이라 무슨 도? 다시요.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을 결정하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거기 밑에 축적 변경 이완회입니다. 올해는 축적 변경 이완회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이완회 줄 쳐놓으세요. 자, 여기 오면 자 봐봐요. 이완회는 우리가 이제 이완회는 뭐예요? 요 옆에다가 이제 써놓으세요. 자, 축적 변경 이완회는 자, 첫 번째 옆에다 심의 얼결기간이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 비상설기관이다. 비상설기관이요. 그러면 비상설기관이 뭐예요? 늘 뭐예요? 축척 변경 있을 때만 상설이 된다라는 거야. 비상설기관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축척 변경위원회 무슨 기관이 읽어봐요. 심의 얼결 기관이고 비상설 기관이다. 어제 우리 잠자는 사이에 뭐가 됐죠? 날치기 통과가 됐어요. 예산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방망이 땅땅땅 두드리고 날치기 통과가 됐어요. 아침에 예산안 통과했거든. 어제 새벽에. 자,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보니까 날치기 통과했더라고 벌써.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척변경위원회는 다시 무슨 기관이다? 심의 얼결 기관. 무슨 기관? 비상설 기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거기 1번에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거기에서 출전해봐요. 무슨 얼결? 심의 얼결. 줄 한번 꺼놓고요. 자, 이번에 축척 변경위원회의 구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요걸 애울지 말고 눈으로 익혀요. 그러면 축척 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줄쳐놔봐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줄쳐놔봤어요? 그럼 바로 외워. 저는 외우라는 소리 안 해요. 잘. 그럼 특히 개념 파고는 이렇게 줄쳐놓고 이렇게 잘라봐요. 그럼 분수 몇 분의 5예요? 2분의 1. 그러면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 속해야 되는 거야. 거기 2분의 1 줄쳐놔봐요. 2분의 1. 자, 그러면 17회 때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축척 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된다. 어때? X. 바로 외워요.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3번의 축척 변경의 기능 찾았어요? 예, 기능 그 옆에다 거기에 써서 여기 한번 축이라고 한번 써봐요. 축. 자, 축척 변경이 축, 기능 옆에다 축. 그러면 요거 이제 요렇게 잡으라고 여기 봐봐요. 요거 뭐예요? 치읓. 그럼 치읓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그래서 치읓과 관련된 기능, 결정사항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렇게만 눈에 익혀서 그냥 읽거나. 자, 1번의 축척 변경 읽어봐요.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찾았어요? 예, 치읓. 지원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정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치읓. 정산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치읓. 그 밖에 축척 변경에 관련 축척 변경 치읓. 그래서 그냥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과거에 문제 하나 봐볼래? 다음 중 축척 변경 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 여기 봐봐요. 그 중에 요게 있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요거는 축척 변경 위원회 할 일이 아니야. 뭐냐면 요거는 지방지적위원회 업무범위입니다. 그럼 바로 그러면 외워요. 그냥 지역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오면 꼭 이야기하는 게 있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요것도 적던데 보니까 그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만 오면 꼭 요 이야기 한번 해요. 성공에 나와. 뭐라고 써놨어요? 쌍기역 6개. 좋은 말입니다. 자, 6개 한번 잡아볼까요? 자, 성공의 노하우 쌍기역 6개가 있는데 참 6개 요게 뭐예요? 명불허전이에요. 여기 봐봐요. 자, 쌍기역이야.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가. 그렇죠, 건. 자, 성공의 쌍기역 6개가 필요한데, 요깡. 자, 우리 봐봐요. 우리 형님 누님들, 뭐예요? 애들 키운이라고, 뭐예요? 깡도. 깡이 뭘까요? 좋은 말로. 열정. 자, 끼가 뭐예요? 자, 깡이라는 것은 용기라는 뜻이에요. 용기. 끼는 뭐예요? 열정. 자, 깨는 뭐예요? 예, 꼴은 개성, 꿈은 희망, 꿈은
인맥에서 인맥을 나타냅니다. 우리 애 키운이라고 뭐예요? 우리 형님님들 연기 없어졌어요. 전부 없어졌고요. 애 키운이라고 남자가 셋인 뭐예요? 아드님만 세 분인 것은 뭐예요? 전부 여자분들은 뭐예요? 남성으로 바뀌었죠. 열정 사라지고요. 지혜, 꼴, 개성도 없어지고 꿈, 희망권, 인맥도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보면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자,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 따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뭐 억수로 돈을 붓는 거는 아닌데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으니까 용기, 깡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요즘 공무원 앞에 가보세요. 요즘 최근에 공인중개사 땄어요. 그 어려운 시험 어떻게 땄습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어려울수록 쉬워요. 어려우면 좋아요. 쉬우면 좋아요. 쉬우면 품위 유지가 안 돼. 어려울수록 좋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개무시한다거든. 나 중개사 땄습니다. 그럼 개무시 안 해요. 어디 가서. 어우 똑똑한 사람이네. 함부로 안 건드린다고. 그럼 여기 봐봐요. 열정도 식었죠. 자, 공인중개사 몇 과목이에요? 6과목. 상승부진장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봐봐요. 뭐예요? 개성 다 잃었죠. 자, 희망도 많이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인맥. 그러니까 같이 친해져야 돼. 술로 친해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부로 친해져야 돼. 그러니까 요 6개 중에 올해 한두 가지로 찾다. 근데 간혹가다 이 여자분들이 헛깡이 생겨가지고 공인중개사 딴 경우 공인중개사를 따고 나서 나중에 남자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혼으로. 그래서 살인사건 벌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여기 읽어봐요. 구미 여자가 뭐예요? 공인중개사야. 근데 남자를 무시하니까 남자가 무시당하니까 뭐예요? 뭐 들고 갔는지 아세요? 망치. 살인사건 진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로 벌어진 사건이야. 뉴스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요 6가지 꼭 한번 하나라도 꼭 찾아서. 그는 저는 2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고 요거 2개밖에 없어요. 요거 2개만 있더라도 뭐 27년 동안 강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 하나만 있더라도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요거 애운이라고 또 뭐요? 한참 걸리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래도 느낌을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주로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잡아놓으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축척변경위원회에다가 올해는 초점을 좀 맞춰 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축척변경이란 어디에? 또 까먹었다. 지적도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거. 이게 무슨 변경? 축척 변경. 자, 그러면 오늘 봐봐요. 오늘 배운 게 뭐예요? 딱 2가지는 오늘 알아야 돼. 선생님 저는 전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시간을 복습하면 오늘은 딱 2개 정도는 우리 반드시 이번 달 코스에 알고 가야 돼. 딴 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읽어봐요. 무슨 공부? 지적 공부 몇 종류? 8종류. 그러면 조건 반사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지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뭐 있어요? 지적 가일. 지적 공부는 몇 종류? 8종류. 요 정도는 나머지는 기동량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에 지적 공부에 이번 달 강의 듣는 사람이 지적 공부 8종류를 모른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여기 무슨 이동? 토지이동. 토지이동이라 무슨 표시를? 또 까먹었다.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2개만 알면 돼요. 2개만. 그러면 나머지는 세월이 자연스럽게 알아져. 그럼 이거는 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알아지잖아. 분할이라 몇 필지를? 한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합병이란 2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요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와. 근데 오늘은 요 2개는 알고 가야 돼. 오늘 복습은 요 2개만 해주라고. 지적 공부는 몇 종류? 8종류. 토지동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목표 달성했고요.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 104페이지 여기 제5절 여기서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다음 주에 빠지면 왜 큰일 나느냐? 여기 봐요. 다음 주에 등기법이 들어가거든. 등기법은 프린터를 가지고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프린터 다음 주에 절대 빠지면 안 돼.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 주에 빠지려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하여튼 오늘 부탁드리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복습 안 해도 좋으니까 지적 공부의 8종류하고 토지이동의 개념 그 두 개는 5번 달 것에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는 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12월 달에 주변 정리 확실히 하고 들어오세요. 1월 달에는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